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에서 DNS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번 발표를 준비한 MLOps HPC 팀의 염경훈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처음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쿠버네티스 DNS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어떻게 DNS 질의가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쿠버네티스 DNS에 대해 왜 알아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도중에 클러스터의 일부 노드들에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룩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었고, 원인을 살펴보니 해당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과 망구성이 달라 다른 네임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고 특정 도메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노드들의 네임 서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만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쿠버네티스로 운영되는 노드들이니 쿠버네티스의 DNS 관련 설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관련 설정을 탐색하다 보니 쿠버네티스 DNS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쿠버네티스 DNS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 지식들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들은 각자 고유한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드들은 동적으로 생성 또는 삭제되는 리소스이다 보니 파드가 삭제되고 생성되었을 때 해당 파드의 IP는 변경되고 이전의 IP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때 여러 파드들에 대해 단일 포인트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는 리소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파드들과 서비스 IP를 직접 다루어서 개발하고 또 관련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파드 또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는 내부에 DNS 서버를 두고 이를 활용해서 파드와 서비스에 대한 DNS 레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DNS 레코드 중에서 하나의 예시인 A 레코드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이름, 네임스페이스, 또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SVC,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도메인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드의 경우 두 가지로 생성되는데요. 파드의 IP, 네임스페이스, 또 파드임을 나타내는 POD, 그리고 클러스터 도메인 존, 또는 해당 파드의 서브 도메인 용도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 파드의 호스트 네임, 서브 도메인의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SVC, 그리고 존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무래도 IP 대신 DNS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접근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파드의 경우 두 번째 구성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쿠버네티스 배경 지식에 대해 소개드렸고요. 이제 파드에서 직접 도메인 룩업을 해보며 DNS 구성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fu라는 파드가 있고 내부에 접속해서 외부 도메인 중 하나인 경운.me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오른쪽 도식과 같이 내부 파드에 DNS 리졸브를 통해 호출되고 도메인 룩업 관련 설정이 있는 리졸브 콤프 파일을 참고하여 도메인 룩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도메인 룩업을 위한 네임 서버는 169.254.20.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해당 파드가 실행되고 있는 노드에서 동일한 외부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룩업을 진행했을 때 과정은 동일하게 내부의 DC 리졸브 컴프를 설정을 참고하여 룩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네임 서버의 주소는 파드에서 조회했을 때와 다르게 192., 168., 65., 254 네임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드에서 사용하는 네임 서버와 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임 서버가 다른데요. 그럼 파드에서 사용하는 네임 서버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노드에서 해당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파드가 실행 중인 노드에서 한번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IP 어드레스 커맨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파드가 네임 서버로 사용하는 주소는 노드로컬 DNS라는 인터페이스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노드로컬 DNS가 뭐지? 라고 한번 알아보았더니 노드로컬 DNS 캐시라는 쿠버네티스 데몬셋으로 의해 생성된 임시 인터페이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드로컬 DNS 캐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큐벳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노드로컬 DNS라는 데몬셋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쿠버네티스 데몬셋 특성은 모든 노드에서 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네임스페이스인 큐벳 시스템에서
각 노드에서 DNS 룩업을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또 해당 노드 로컬 DNS에서 필요한 설정들을 담고 있는 컨피그 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 로컬 DNS의 내용을 보기 위해 야물 형식으로 조회했을 때 출력 결과의 일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 이전에 보았던 노드 로컬 DNS의 컨피그 맵이 etc core DNS 코어 파일로 마운트되어 있는 관련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 로컬 DNS 캐시는 쿠버네티스 데몬셋으로 실행되는 파드들이 각 노드 위에서 코어 DNS를 캐시 모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 노드들의 호스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서 동작하고 노드 로컬 DNS라는 임시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이 인터페이스는 패킷 라우팅 역할만 수행하고 도메인 리졸브 요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코어 DNS란 DNS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관련 설정은 코어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노드 로컬 DNS의 코어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드 로컬 DNS의 코어 파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노드 로컬 DNS가 사용하고 있는 각 플러그인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cluster.local 존에 대한 설정은 이 블럭에서 해당 존에 대한 DNS 쿼리를 각종 플러그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노드 로컬 DNS 캐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캐시 플러그인을 통해 성공한 응답에 대해선 30초, 실패한 응답에 대해선 5초 정도 캐싱을 해서 더 빠르게 DNS 쿼리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바인드 플러그인을 통해 169.254.20.0으로 주소로부터 온 DNS 쿼리들을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주소는 아까 봤던 파드 내부의 네임 서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포워드 플러그인은 해당 존에 대한 쿼리 요청을 명시되어 있는 10.96.0.10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포스 TCP 옵션을 통해 전달할 때 UDP가 아닌 TCP로 전송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코어 파일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머지 존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동일한 IP 주소로부터의 지리를 담당하며 노드의 etc resolve conf 설정에 따라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존인 cluster.local에 대한 DNS 지리는 10.96.0.10의 주소로 TCP를 통해서 전송되고 이외의 DNS에 대한 지리는 노드의 도메인 리졸브 컴프 설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부 DNS 지리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푸라는 파드에서 경운.me에 대한 외부 DNS 룩업을 요청했을 때 해당 파드의 네임 서버인 노드로컬 DNS 주소로 해당 지리를 전달하게 되고 만약 노드로컬 DNS 캐시에 해당 도메인 네임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빠르게 도메인 룩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노드로컬 DNS 캐시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리를 노드의 네임 서버를 통해 처리되며 해당 응답을 파드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파드2에서 도메인 룩업을 했을 때 관련 로그가 해당 파드가 떠있는 노드의 노드로컬 DNS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외부 DNS에 대한 지리는 노드로컬 DNS의 캐시에 있는 경우 응답하고 없는 경우는 노드의 DNS 설정을 통해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 내부의 도메인에 관련된 지리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라는 파드에서 이번에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리를 한 경우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역시도 동일하게 노드로컬 DNS로 전송되어 캐시에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응답이 전달되고 없는 경우에는 TCP로 변환되어 10.96.0.10 주소로 해당 지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서비스가 바라보고 있는 파드에서 처리가 돼서 응답을 전달해주고 노드로컬 DNS에서 UDP로 변환하여 파드로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 파드가 떠있는 노드의 노드로컬 DNS 로그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내부 DNS에 대한 지리는 노드로컬 DNS 캐시에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응답하고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외부 DNS 지리와 다르게 10.96.0.10으로 전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0.96.0.10은
어떤 주소길래 해당 도메인 룩업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 또 전달할 때 UDP가 아닌 TCP를 이용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부의 모든 서비스 중에서 해당 주소인 10.96.0.10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kubedns라는 서비스가 해당 IP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kubedns 서비스가 어떤 셀렉터를 이용해서 파드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니 kpares 앱이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kubedns라는 밸류를 가진 파드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해당 레이블과 값을 가진 파드를 조회해보니 코어 DNS 프리픽스를 가진 파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어 DNS라는 이름을 가진 디플로이먼트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코어 DNS 디플로이먼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기본 DNS 서버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러스터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며 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기본 DNS 서버의 역할은 서비스와 파드의 정보를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해 지켜보다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리소스에 대한 DNS 레코드에 반영하고, 또 쿠버네티스 내부 도메인 관련 질의나 외부 도메인 질의가 오는 경우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쿠버네티스에서 코어 DNS 관련 리소스를 조회해보면 아까 보았던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kubedns를 볼 수 있는데요. 코어 DNS라는 이름 대신 kubedns를 사용하는 이유는 쿠버네티스 1.13 버전 이전에서는 kubedns를 기본 DNS 서버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1.13 버전부터 코어 DNS를 기본 DNS 서버로 사용하면서 하위 호환성을 지키고자 서비스 네임인 kubedns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NS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상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노드로컬 DNS와 동일하게 관련 설정들은 config 맵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어 DNS의 코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DNS는 노드로컬 DNS와 살짝 다르게 cluster.local에 대한 조는 없고 바로 모든 DNS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통해 리소스 변경을 감지하고 DNS 레코드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도록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이용하고 있고, 이 설정을 통해서 DNS 서버로 동작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플러그인으로는 ETC 호스트를 통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노드의 ETC 호스트 파일에 해당 설정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코어 DNS에도 마찬가지로 노드의 DNS 설정인 etc resolve conf를 사용해서 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임 서버를 통해 DNS 쿼리를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드에서 외부 DNS 관련 질의를 하는 경우 노드로컬 DNS와 코어 DNS의 로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코어 DNS 로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노드로컬 DNS에만 관련 로그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외부 도메인 질의에는 코어 DNS를 사용하지 않고 노드로컬 DNS에서 해당 노드의 네임 서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련 내부 도메인 질의에만 코어 DNS와 노드로컬 DNS 모두에서 관련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드에서 내부 DNS에 대한 질의는 노드로컬 DNS 캐시가 있는 경우는 응답하고, 없는 경우에는 코어 DNS로 전달되어 처리하고, 또 노드로컬 DNS가 그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내부 DNS 질의 도식에서 캐시 미스의 경우 다시 살펴보면 캐시 미스에서 서비스가 바라보는 파드가 코어 DNS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관련 도메인 질의를 응답하여 전달하고, 노드로컬 DNS는 코어 DNS로부터 받은 응답을 UDP로 변환하여 파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리소스 도메인은 결국 다 코어 DNS를 통해 조회되고, 또 외부 도메인의 질의에도 코어 DNS가 응답할 수 있도록 있는데, 굳이 노드로컬 DNS 캐시가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노드로컬 DNS는 클러스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즉, 코어 DNS만으로도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규모가 커진 클러스터에서는 도메인 질의가 많아지고, 또 코어 DNS로의 도메인 질의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로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노드로컬 DNS에 비해서 좀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노드로컬 DNS를 구성하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코어 DNS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해당 도메인이
노드 로컬 DNS 캐시에 저장되어 있었다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을 거고, 또 만약에 DNS 질의가 모두 코어 DNS로 향하기보다는 외부 도메인에 대한 질의는 노드 로컬 DNS에 의해서 노드에서 처리되고, 또 캐시에 있는 경우에도 뭐 코어 DNS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부하 걸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노드 내부에서 처리되다 보니 코어 DNS까지 뭐 다녀오는 쿼리 응답 시간보다 훨씬 더 단축될 것이며 네트워크 대폭상량 감소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캐싱을 이용하다 보니 SNAT를 사용했을 때 리눅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리눅스 컨트랙 레이스 컨디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또한 TCP로 변환해서 전송하다 보니 패킷 손실이 발생해도 재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DNS 응답을 담당하는 코어 DNS 역할이 크다 보니 그 코어 DNS의 레플리카 수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코어 DNS 파드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DNS에서 파드가 장애가 발생해도 만약 다른 파드가 있다면 해당 파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 파드를 통해 부하를 분산해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클러스터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도메인 질의도 많아지는데, 이때 그 규모에 맞게 파드 수를 증가시켜 쿼리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규모에 비례해서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코어 DNS 레플리카 수를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는 클러스터의 노드 수와 코어 수를 기반으로 레플리카 수를 정하여 레플리카 수를 증가 또는 감소 이런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노드 개수나 코어 수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이나 디플레이먼트의 스케일 하는 권한, 또 해당 설정을 볼 수 있는 컨피그 맥 권한을 가진 RBAC 설정도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리니어 또는 레더 방식을 선택해서 레플리카 수를 자동으로 선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파라미터 중 하나인 Prevent Single Point Failure는 당일장애 지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파드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최소의 파드 개수, 아니면 최대 파드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가 안정적인 도메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DNS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파드 DNS 폴리시가 있는데요. 그중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진 정책은 파드가 실행 중인 노드의 DNS 관련 설정을 이용하는 정책입니다. 다음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파드가 도메인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드의 etc resolve comp에 설정된 서버를 통해 도메인 질의를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퍼스트라는 정책도 있는데요. 이때는 DNS 쿼리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DNS 서버 및 설정을 따르도록 설정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이때 파드를 생성할 때 DNS 폴리시를 특별히 지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파드에서 도메인 질의가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노드 로컬 DNS를 통해 외부 도메인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도메인 질의가 필요한 경우 노드 로컬 DNS에서 코어 DNS로 전달을 하고, 코어 DNS에서 내부 도메인 질의를 처리하고 다시 전달해서 파드가 다시 받는다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의 구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어 DNS와 노드 로컬 DNS는 어떤 DNS 폴리시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디폴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파드들은 노드의 DNS 관련 설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제 처음 말했던 특정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만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대한 해결법은 결국 외부 도메인에 대한 질의는 노드 로컬 DNS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해당 노드 로컬 DNS의 코어 파일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만약에 찾지 못하던 도메인이 abcxyz.com이라고 하면 특정 도메인인 abcxyz.com에 대한 질의는 관련 도메인에 대한 응답을 가진 네임 서버로 포워드 해주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드 로컬 DNS를 사용하지 않는 클러스의 경우 동일하게 해당 도메인 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설정을 코어 DNS 코어 파일에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abcxyz.com에 대한 도메인 질의가 코어 DNS로 왔을 때 이제 그 포워드 플러그인을 통해서 해당 질의를 네임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 이때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는 주니어 개발자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쿠버네티스 DNS 관련 구성 요소, 동작 방법 및 설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염경훈이었습니다.